예,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우동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외교관을 지내셨고 지금은 기리야마 우동의 사장님이시고 또 책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의 저자이신 신상목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뒤에서 오시는데 잠시 자리 좀 일정되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소개받은 신상목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자리에 좀 익숙치 않아서 오늘 이렇게 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대표님이 한마디도 저한테 귀뜸을 주지 않아서 그냥 조용하게 축하의 말씀 드리고 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오신 걸 보니까 이 대표님께서 앞으로 조금 더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부터 제가 준비해온 원고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 대표님의 신간 발표회에서 이 축사를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돼 제가 지금 많이 얼떨떨합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여기 서 있는 저 친구가 누구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저명 인사들인데 여기 듣보잡같이 저렇게 그냥 아무도 모르는 저 사람은 누군가 하실 텐데 사실 저도 제가 지금 여기에 왜 서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궁금증 얘기로 먼저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표님께서 왜 저에게 식사를 맡기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대표님을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보다도 더 만나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재작년인가 저희 가게, 저희 우동집에 손님으로 찾아주셔서 너무 유명인이 오셔서 기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열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몇 번인가 가게 예약 때문에 전화, 연락을 나눈 것, 사실은 그게 인간의 전부입니다. 대표님은 유명 정치인이시고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친분이 깊은 것도 아니고 제가 유명한 셀럽도 아닌데 왜 그런 저에게 이런 귀한 자리를 노력하셨을까 하는 게 저희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두 번째 궁금증은 책 제목에 대한 것입니다. 신간 출간에 대한 축사를 의뢰받았으니까 책의 내용이 궁금했는데 책이 도착해서 보니까 제목이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야한 성인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네. 책이 도착해서 보니까 미국에서 유학 중에 교수가 수업에서 말한 brutal instinct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도 그렇게 흔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무슨 뜻인가 혹시 샤론 스톤이 다리 꼬는 장면으로 유명한 베이직 인스팅트 그런 뜻인가 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힌트를 찾은 것은 영어 표현 중에 brutal truth라고 하는 겁니다. 잔인한 진실이라고 종종 번역되는 관용구인데요. 그것은 어떠한 가공도 가식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것을 브루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적용한다면은 브루털 인스팅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박되지 않는 날 것 그대로의 본능 그런 뜻이 아닌가 합니다. 브루털 인스팅트라고 하는 말은 어떤 본능의 상태 또는 성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언가 결단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순간에 결단이 무의식 수준에서 즉각적이고도 단호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남녀가 서로 자기 짝을 알아보는 것은 순간이라고 찰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연애 감정도 그렇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은 훈련이 어떤 경지에 이르면 실전에서 본능적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손흥민의 동물적인 감각 같은 건데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의식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 무엇 이것은 그냥 존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운동선수들처럼 컬티베이트, 트레인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걸 킬러 인스팅트라고도 한다는데 브루털 인스팅트에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브루털 인스팅트의 뜻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히 첫 번째 궁금증, 대표님이 왜 저에게 이런 자리를 말씀 주셨는지에 대한 제 나름의 답도 얻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강남역 가깝습니다. 여기 기리야마라고 하는 우동집을 경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장사를 하기 전에는 2012년에 오픈을 했으니까 이제 올해로 딱 10년째인데요. 장사를 하기 전에는 외교부라고 하는 부처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장사 시작할 때 제가 외교관 생활 잘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우동집을 차린다고 하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에 인터뷰 기사도 나고요. 강연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화제라는 면도 차지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제 개인적인 인생 진로 선택을 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지 그야말로 어리둥절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유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그때 제가 그 엉뚱한 선택이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시는 야수의 본능과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을 인용해 보면은요, 여러분이 어려운 처지에 빠져 어쩔 줄 모르고 막막할 때 내 몸 안에 있는 거친 짐승 같은 야수의 본능을 불러내어 그에게 인생의 길을 물어보라는 것이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길잡이는 때로는 다른 어느 누구의 조언보다도 여러분 내면의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갈망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장을 보고 좀 느끼는 바가 있었는데요. 저 역시 인터뷰나 강연 때 비슷한 질문을 받고는 하는데요. 그때 저는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라는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행복, 만족, 자아 성취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삶의 진로와 관련된 어떠한 선택을 눈앞에 두고 고민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속여봐야 그 의미가 없습니다. 거추장스러운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평가 그런 부차적인 것 다 제쳐놓고 정말로 네가 바라는 게 뭐야? 라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 바로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입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요. 그 대화가 정말로 진솔한지 자기 스스로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자신과의 대화가 진솔한 것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방법은 시간을 두고 계속 그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몇 개월도 좋고 몇 년도 좋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질문을 던졌는데도 답이 한결같다면 그 답은 최소한 자신에게 있어서만큼은 후회하지 않는 길을 제시하는 그러한 답이라고 생각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는요. 그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이건 야수의 본능이건 그것이 충동적이거나 일시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랫동안 잠은 자다고 했고요. 그럼 바람과 같은 휘발성의 마음이 아니라 바위와 같이 시간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기 때문에 진솔하다고 할 수 있고 또 브루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 대표님의 신간 제목이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혀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에게 하는 충고나 조언보다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표님께서는 이번 저서에서도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정치를 욕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정치다 라는 문장에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사실은 반만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치가 중요하다면 그를 업으로 삼은 정치인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정치인의 가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저는 정치인에게 학자적 소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를 따고 교수가 되고 논문을 쓰고 그러한 직업적 소양으로서의 학자적 소양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러한 현상에 대한 표출적 이해를 뛰어넘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 원인을 찾고자 하는 사유적 훈련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제가 말하는 학자적 소양입니다. 이를테면은
열이 나는 것은 증상입니다. 근데 왜 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열을 내리겠다고 해열제나 처방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고 좋은 의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은 표면에 드러나는 그러한 현상의 실상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관찰자의 성향과 주관에 따라 같은 현상도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포착한 실상의 근본적 원인을 찾으려고 파고드는 것이 그것이 학자적 소양이고 유능한 정치인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제적 소양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키가 큽니까? 키가 작습니까? 키 한 178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크니까 작습니까? 20년 전에는 큰 거고 네네. 지금은 그냥 네, 지금은 예, 뭐 그냥 평균이고요. 그 말씀도 맞는데 저는 제가 크다거나 작다거나 하는 말은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홍만에 비하면 아주 작은 키이고요. 대신 조세호에 비하면 상당히 큰 키입니다. 이처럼 세상 많은 일들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 즉 비교를 통해 파악할 때 그 실체가 의미를 갖게 되고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단기간 내에 인류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성취를 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성취로 인해서 일종의 불균형이나 인지 부조화 상태에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300년 걸린 것을 30년 동안에 캐치우다 보니까 너무 앞서 나간 부분도 있고 아직 뒤처진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정치 문화는 좀 표면적인 민주화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는 전근대성으로 비칠 정도로 관행이나 구성원이 마인드에 있어 낙후되고 후진적인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정치 지도자가 눈앞에 놓인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처방하려고 할 때 저는 이러한 불균형과 인지 부조화까지도 감안하면서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객관적 비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그 대표님이 두 가지 소양을 갖춘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못 들으시면 후회할 그런 말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정상 정말 알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대가 인물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물이 시대를 만들기도 합니다. 나폴레옹이 근대 유럽을 만든 것인지 근대 유럽이 나폴레옹을 만든 것인지 헷갈립니다. 마치 닭이 먼저냐 알갈이 먼저냐 같은 문제인데요. 유 대표님께 조금 낯간지러운 그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유승민 같은 정치인이 국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한국의 수준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의 수준으로는 유승민과 같은 인물이 국가 지도자가 되기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 선거 때 보니까 플래카드에 준비된 도지사 누구누구, 준비된 구청장 누구누구 이게 문구가 잔뜩 적혀 있었는데요. 그 표현을 들자면 유승민은 대통령이 될 준비가 됐는데 아직 한국 사회는 유승민 같은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 준비가 안 되었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한국 사회가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어떤 유리거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님께서 또 책을 쓰셨는데 저도 뭐 부끄럽습니다만 조울조를 썼습니다. 책을 쓰면은 가장 좋은 사람은 책을 쓴 사람입니다. 책을 읽는 사람이 이해도가 10이라면은 그 책을 쓰는 사람은 50, 100의 이해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쓴 다음에는 반드시 한 뼘 더 성장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성장을 어떠한 발판으로 사용할지는 저자의 마음이겠지만 제 바람으로는 대표님께서 남에게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히라고 충고만 하지 마시고 그 충고를 본인이 직접 실천하시는 용기를 내시는 그런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면서 교환대와 가치부들 특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